강신여의 독수공방 탈출기. 시작. 떠나간다. 떠나간다. 연결 종천 떠나간다. 마지막 가는 길에 정든 촉 돌아보자. 구중궁궐 좋다 해도 우리 집만 못하더라. 고르거각 좋다 해도 초옥만도 못하더라. 매일 보는 세간살이 모두 다 버려두고 2번 다시 못 올 길을 저승사자 재촉하네. 문전옥답 많다 한들 무슨 소용 있으리오. 황금보화 많다 한들 무슨 소용 있으리오. 빈손으로 나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자자손손 많다 해도 임종시엔 할 수 없고 친구벗이 많다 해도 임종시엔 동행 없네. 우리 자녀 애통소리 귀에 쟁쟁 들리옵고 눈에 삼삼 보이오니 남겨두고 어이 갈고. 들려오는 북소리는 빨리 가자 재촉하네. 마지막 가는 길에 목이라도 적셔가게. 상도구나 잠깐만 쉬어가자. 오호오 오호오. 오후沼자 오호호. 상복차림의 순서는 반쯤 넋이 나간 얼굴로 상두군 우두머리가 읊어대는 망가를 듣고 있었다. 그녀 뒤를 따르는 아들들과 딸 5은 그녀와 찬준을 골고루 빼다 박은 모습이었고 특히 아들 둘의 훤한 인물은 아버지인 찬준을 닮아서라고 순선히 노래를 했던 것처럼 상복 차림이었지만 귀티가 줄줄 흘러 넘쳤다. 출가한 딸들이 당신 제사에 오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 마지막 가는 날 조차 고르고 골라서 설 지내고 일주일쯤 지나면 그래도 올 수 있을 거라며 웃으면서 떠난 찬준의 상여가 나가는 발인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찬준의 친구와 친지, 이웃들까지 자리한 장례식에는 추운 겨울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따뜻하게 환송하고 있었다. 저만치 상두군들이 상여를 옮겨 상가로 들어오며 미리 목청을 돋우기 위해 읊어대는 상도군 우두머리의 망가에 순선의 애간장이 녹아내릴 것만 같았다. 처음 찬준을 만났을 때 한 번 보고 욕심냈던 이 세상에 둘도 없이 고운 성품에 달림보다 더 하얀 얼굴과 섬섬옥수 귀한 그 몸을 차가운 동토에 묻을 생각을 하니 눈물이 절로 앞을 가렸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난 설날 칠남매를 모두 불러 모아놓고 떡국의 윷놀이의 밤이 새도록 같이 웃던 찬준을 이렇게 보내자니 가슴이 먹먹했다. 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시작한 지 3달 만에 고향에 가서 편히 가고 싶다며 내려온 지 겨우 2달 만에 정말 떠날 줄은 몰랐었기에 순서는 아직 찬준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철호 아버지, 진짜 가는 거요? 날 두고 가는 거요? 그리 쉽게 갈 줄 알았다면 내 그때 당신한테 시집 보내달라 친정아버지께 떼를 쓰진 않았을 거요. 이리 날 두고 갈 줄 알았다면 그때 당신 말 한 장에 내 마음을 실어 보내지는 않았을 거요. 착하고 고운 사람이라 천년만년 내 곁에 있어줄 줄 알았더니 이리 60회도 못 넘기고 갈 줄 알았더라면 당신의 은혜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 그 난리를 떨진 않았을 거요. 몹쓸 사람, 나쁜 사람, 이제 나는 어찌 살라고. 언제부터인가 내리기 시작한 한방눈이 얼어붙은 땅을 적시기 시작해 노란 삼배 치마에 붉은 황토물을 들이고 있었지만 철퍼덕 땅에 주저앉은 순서는 추운 줄도 모르고 눈물바람이었다. 그녀에게 하늘이여, 삶이여, 꿈이었던 남편 찬준을 보내주어야 하는 날이었기에 평소 머리카락 한올 흘러내리지 않았던 순선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그만큼 아픔이 절절해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음을 알기에 조문객들은 울고 있는 그녀를 그저 바라보고 있을 뿐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다. 당신 손으로 조문객들을 위해 마당 한 구석에 비닐하우스까지 지어놓고 양지 바른 곳에 영원히 쉴매자리까지 풍수를 불러보아 놓은 뒤
수이며 상복까지 자식들 몰래 모두 맞춰놓은 후 이제 더는 할 일 없다며 잠자는 것처럼 조용히 가버린 찬준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애부가의 칠남매와 조문객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 어머니, 그만 우세요. 아버지 가시는 길 너무 시끄럽다 야단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막내딸인 정인이 그녀를 붙잡고 나무라고 있었다. 평소 찬준의 성품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기에 순서는 소매자락에 눈물을 훔쳐내었다. 그래, 네 아버지 성품이라면 소란스럽다고 야단치시겠구나. 그래. 이젠 울지 않으마. 내가 울면 네 아버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가는 걸음이 천근만근이실 테니 여보 이제 그만 울 테니 편히 가시오. 응? 편히 가시오. 으흐흐. 편히. 순선이 화려한 꽃상여 속으로 사라지는 찬준의 관을 부여잡고 쓰다듬었다. 참 꿈같은 시간이었다. 찬준과 함께한 38년이 한순간 순선의 앞에 펼쳐졌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말 타고 동네 어귀를 지나가던 총각을 보고 한눈에 반해 먼저 혼사를 청하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를 정도로 찬준을 사모했었다. 사모하는 사람과 살아서 층층시아 시집살이 또한 행복했었다. 평생을 세수시중을 직접 들며 짜증스러웠던 적 한 번 없었다. 아침이면 늘 따뜻한 명주 물수건으로 곱게 손발을 닦을 수 있게 했고 사계절 내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옷매무새를 살폈고 반찬 하나 국 한 그릇도 절대 쉽게 만들지 않았다. 잠자다 말고 혼자 일어나 찬준이 잠든 얼굴을 볼 때면 50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가슴 설렜고 행여나 남편의 곁에 다른 여인네가 앉아있는 것만 보아도 우라가 치밀어 올라 죽을 것만 같았다. 나이가 못한다고 놀려대도 그것만은 싫다며 앙탈을 부렸다. 더 사랑하는 쪽이 손해라고들 하지만 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더 많이 사랑하기에 더 행복했고 더 사랑하기에 더 감사했다. 찬주를 닮은 아들과 딸들을 키우면서 그 흔한 욕 한 번 하지 않았던 것도 사랑하는 사람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았을 거라 걱정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웃을 수 있었다. 찬준이 그녀의 남편이었기에 몸은 고달파도 마음은 늘 행복했었다. 애들아, 이제 아버지 그만 보내드리자. 갈 길이 멀어 너희 아버지. 마음이 마냥 급하실 텐데 우리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니? 이보시오. 상두군들아, 귀한 사람이니 부디 귀히 모셔주시오. 순선이 긴 상복 치맛자락을 걷어올리며 속바지에 넣어두었던 만원권 지폐 2장을 새끼줄 사이에 꽂았다. 그와 동시에 상두군 우두머리에 손에 들려있던 종이 울렸다. 종소리가 추운 겨울 하늘을 한 바퀴 돌아 땅으로 내려오자 상두군들에 의해 상여가 천천히 장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울긋불긋 오색 종이꽃이 하늘거리며 춤을 추었고 내 귀퉁이에 목을 쭉 빼고 구경하던 종이학이 실룩실룩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하면 북망산천 갈 때가 되었다는 듯. 가네. 우리 낭군. 그 얼굴을 다시 볼라 언제 일고. 여보, 먼저 가서 기다리오. 아들, 딸 모두 성가시켜놓고 홀가분히 따라가리오. 북망산천 멀다는데 혼자 보내 미안하오. 언제든 옥새 치마저고리 곱게 차려입고 찾아가거든 반갑다 맞아주오. 순선의 송부가가 마을 어귀를 돌아 사라지는 상여와 함께 장지로 떠나고 난 뒤 딸들 손에 이끌려 얼어붙었던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선의 두 눈에는 굵은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내 아버지가 보이니? 돌아서서 마치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듯 이를 물고 그렇게 부르르 떨고 서 있던 순선이 정인에게 물었다. 가니, 이젠 안 보여요. 그래? 아무래도 네 아버지는 날 덜 사랑하셨는가 보다. 그리도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 못 간다고 상두군에게 어깃장이라도 한번 놓아보지.
염라대왕한테 억울하다 소리질러 3년만 더 살다 가겠다고 도망이라도 쳐보지.